자, 아무튼 여기 캐리어에 맞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1981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1985년도에 육군사관학교에 41기로 임관을 해서 일단 전라남도에 있는 해안소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방 GOP와 동일하게 해안 경계도 이제 강화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경계 근무를 서고. 지금 해안소대장이 이제 없죠, 이제 육군에서는? 예, 지금은 이제 해안 부대는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해안 경계 근무에 전 인원이 올인해서 그냥 다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소대장을 마치고 또 이제 중대장 이제 군생활 하면서 대위를 달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직이죠. 그래서 전방에 가장 오지라고 하는 21사단 백두산 부대, 강원도 양구에 있는 그 부대에서 중대장을 약 41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각종 참모를 쭉 하다가 대대장, 중령 때 하는 그 지휘관이죠. 대대장은 훈련과 그 다음에 각종 교리를 적용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부대, 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령을 달고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죠. 서울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헤드쿼터, 지휘부 역할을 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인사처장을 역임을 하고 2014년도 12월 말부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육사에 입교하면은 이제 우리 주정 대령님 같은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군생활을 오래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지휘관이 있고 또 참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비 지원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결국은 이제 어떤 부대를 지휘를 해서 그 지휘관을 이제 하는 역할은 결국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모든 전체적인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실행, 그 책임까지 다 지는 사람이 지휘관이고요. 그 지휘관을 보좌를 해서 그 부대가 승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참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모는 그 지휘관의 그 보좌를 어떻게 잘 했느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 군에서는 모든 책임은 지휘관이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군의 꽃은 사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스타를 달고 사단장을 하게 되면 그 사단장은 결국 한 개의 제병 연합부대를 지휘를 해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전투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지휘관도 해보고 참모도 해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군생활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러다 보면 생도기간 4년 동안에 이제 고학년, 3학년 상황이 되면 이제 지휘관 역할,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예, 그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예, 어제 군도 사관학교도 군에 준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군 조직의 어떤 그 뭐랄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그런 어떤 하나의 4년간의 생활이 되게 생도생활 중요한 거겠죠. 예, 예. 나중에 이제 장교가 돼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미리 실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을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관학교 내 조직 자체가 군에서 이제 하는 그런 조직을 준용을 해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사관학교 들어가서도 힘들었겠고 보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군생활 하면서도 힘들었던 면도 보람도 있었겠지만, 글쎄 뭐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어떤 사안이었는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기억할 만한 보람 있는 일, 후배들한테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들어가면 과거에 이제 저도 그렇고 앞으로 사관학교에 들어올 많은 학생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래서 이겨내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러한 그 단계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끔 하죠. 그래서 행군을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행군을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가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도 때
60km 행군, 100km 행군 이런 행군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그런 고통, 군장을 약 3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걷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칭 천리행군이죠. 그렇죠.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내고 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또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관학교 선발이 체력 검정을 할 때도 1500m 오래 달리기 등등 이제 좀 지속력, 인내력 그런 걸 평가하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그 어떤 그 작전의 어떤 현장이 뭐 천리행군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화돼 있고 드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 민첩성을 측정한다 해서 체력 검정이 육사가 올해부터 4초 좀 변동을 줬지 않습니까? 이따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아무튼 그 시대가 변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작전도 약간 방법도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향수 어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생도들이 조금 수긍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제 참고로 하면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사관생도가 있고 장교가 있는데 일단은 뭐 좀 경험을 좀 기반으로 하되 사관생도의 가장 뭐 사전적 정의를 얘기한다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관생도는 결국은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장교로 키워내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사관생도의 그 법적인 지위는 준사관의 그런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 그 다음에 부사관, 그 다음에 장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부사관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로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생활 자체가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행동을 하게끔 이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4년간의 교육을 받고 이제 정규 사관학교죠. 물론 이제 제3사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ROTC도 있고 학군단도 학사장교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통상 사관학교 하면 보통 4년제 정규 학교를 일컫는데 그렇다면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인거는 장교의 어떤 포괄적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교는 결국은 군내 조직의 장교, 부사관, 병 이렇게 어떤 계층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장교는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휘를 하고 책임을 지고 그러한 헤드쿼터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사관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을 숙달을 해서 그래서 그 부대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집에서 구성으로 다니면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은 결국은 그 부대 전체의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대가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부터 별 4개까지 장성까지가 장교인데 통상적으로 별 스타에 해당하는 그 장교들은 장관급 장교라고 통상 칭하죠. 그러니까 뭐 위관, 영관은 소령, 중령, 대령, 장관은 이제 어때요? 준장부터 이제 대장까지 그 장관급 장교들아. 장교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중요한 장교가 아니고. 전체가 다 이제 장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관 장교를 초급 장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관한 지 얼마 안 되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급 장교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도가 붙고 경험이 붙으면 이제 영관급 이상 장교가 되죠. 고급 장교라고 합니다. 일부 그 잘 모르는 군 잘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소령, 중령은 장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별 장성도 그거는 장교가 아니잖아. 그렇게 좀 오해를 한 수험생이 있는데 전체가 다 장교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 대령님 경험상 좀 육군 장교로서 자긍심 가지고 이제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활을 군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의 좀 밑그림이 됐던 좀 지침이 됐던 그런 도서가 있다면 한번 추천할 만한 도서 선생님께서 대령님이 추천한 건데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군을 지휘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부하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김영옥 예비역 대령 이분은 이제 한국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2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는 동양인들에게 절대로 장교의 직위를 주질 않아요. 동양인의 지위를 받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인종차별도 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장교로도 임관을 했고 그리고 각종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그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2차 대전에서도 최고의 무공훈장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받았고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변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군 대대장으로 복무를 하면서 현재 중부전선 철원 일대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김영옥 대령이 그 당시 대대장을 하면서 전투를 해서 거기까지 밀고 올라간 그런 전투를 수행을 했고요. 전투를 하면서도 각종 창의적인 방법을 다 적용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이분이 수행을 했던 그런 전투의 모습들이 야전 교범이라고 그러죠. FM에 실려서 교육을 하는데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훌륭한 우리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이분에 대해서 이 책 한 권 정도 읽어보면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고 앞으로 어떤 그 멘토를 이제 이런 분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의 일대기에 담긴 책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또는 영웅 김영옥 책이 이제 두 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뼛속까지 참 육군, 참 군인 예. 이런 어떤 좀 뭐랄까 상징화할 수 있다. 그렇죠. 거고. 예. 제가 또 다른 도서 두 권 우리 대령님께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는 삼국지를 꼭 읽어야 우리 동양사를 이해하기가 쉽고 서양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다 읽어보신다면 과거 이 로마가 어떻게 변성을 했고 로마가 또 어떻게 전투를 했고 전투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냥 통찰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무려 15권이나 되는데요. 자기 330명 정원 변동이 없는데 7월 29일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일단은 8월 11일 날쯤에 발표가 되고 이제 바로 2차 그 면접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체력 검정 8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순에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 뭐 특별하게 변동상 없죠. 우선 선발이 작년도까지는 65%인데 10% 늘렸습니다. 학교장 추천 30%에서 5%를 늘렸고 정원을 적성 우수 전형에 30%에서 5% 늘려서 이제 우선 선발이 10% 늘려 75%가 됐습니다. 종합선발이 25%인데 종합선발은 이제 수능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선발이 늘렸다는 얘기 1차가 패스가 되면은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저기를 한다. 일단은 인정을 하자. 실력이 기본적으로 1년이 되든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장 추천 경우는 면접 비중이 640점, 그다음에 적성 우수는 500점인데 그 정도로 이제 면접 비중이 완전히 커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쭉 봤던 기본 기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면접을 할 때 이미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정리해야 될 사안들인데 아무튼 오늘은 큰 프레임을 지금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1차에서 남학생은 5배수, 그 다음에 여학생은 8배수로 선발하고 이제 특별전형이 물론 이제 유공자, 재유공인, 특례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아무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거듭력인데 1차 성적이 합불이고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합출을 받으면 올해 5명이죠. 저로서 제가 합쳐가지고. 자, 근데 이제 금년도 특이사항 중에 특이사항이 역시 이제 공사나 해사나 국관사는 그대로 체력 검정이 3종목이죠. 오래 달리기 1500, 1200, 그 다음에 8구포 윗몸인데 육군사관학교 5종으로 변동을 뒀단 말이죠. 아까 우리 대령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육군들은 천리행군 등등 군장을 진짜 많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많이 하고 왜 그냥 지상착지가 펼쳐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전장이 변하게 가기 때문에 기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냐 그래서 민첩성, 민첩성 기존에는 인내심 그죠? 자 그다음에 지구력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 양력 손으로 쥐는 힘 교차 잇몸을 느끼기 빠르게 20m 왕복 오래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오래 달리기 있죠 1500m 이것이 이제 보통 학불의 어떤 기준이었는데 20m 왕복 오래 달리기를 가지고 신체 검사 체력 검정에서 학불의 어떤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민첩성 신속성 이런 것들로 체력 검정 방식이 바뀌었더라 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제 1차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적 역량을 기르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때 면접이 이제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별로 12개 조죠. 예비조 한 조에다가 여학생이 2조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2차 면접에서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육사는 네. 결국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서 국영수라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어떤 그 능력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테스트해서 국영수 시험을 봐서 1차 시험에 통과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필요 없이 이제는 군에서 여러분들이 지휘관 아까 얘기했죠 지휘관으로서의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개인 능력이죠 체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미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들보를 결국은 뽑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접을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낼 때 미리 제출하는 2개 항목의 지원 동기서 이것이 그대로 면접할 때 다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원 동기서의 맥락과 면접 맥락은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냐. 이따 지원 동기서 기본적인 팩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